안녕하세요. 저는 특실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한나 교수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장애인을 혹시 오늘 학교 오는 길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난 주말에 어디 외출을 했을 때 장애인을 보셨나요? 좀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그런 기관 같은 곳에서 장애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장애인 인구 통계를 보면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5.2%, 즉 다시 말하면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인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은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조금 고립된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먼저 이 장애인 통계를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통계에서는 5.2%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수준이라든가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이 장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이 법에서는 15가지 유형으로 장애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또 뇌전증까지 이렇게 총 15가지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이 과거에는 53%였다가 요즘 점차 감소해서 지금은 이제 43.3% 정도가 전체 장애인 중에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청각장애인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고도 좀 덜 생기고 있고요. 주로 이 지체장애인들이 생기는 것은 20대 이후에 특히 또 남성들이 좀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각종 그 직업적인 환경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 산업재해 같은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생기는데 요즘 이런 사고들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또 질환으로 인해서 또 많이 생기는데 이런 질환으로 인한 것들도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인구 수명이 이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되면서 이 노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만나는 어르신들도 눈이 좀 침침하시다거나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신다거나 팔다리 허리 이런 관절 같은 데가 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수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 청각장애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이거가 이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고 매우 감사한 일인데 이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밑에 그래프가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입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8% 정도까지 가 있는데 장애인 인구 중에서 이 노령화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즉 장애인 2명 중에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인구 수명이 증가하면서 수명 증가로 인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나 내가 이제 노인이 되고 나서 보니 청각장애, 시각장애 또는 지체장애 이런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장애인으로서의 삶에서도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해서 연장이 되면서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이 많다는 거 이런 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많이 만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2020년에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2020년은 우리가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장애인과 비교를 할 것도 아니라 2017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료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외출을 한다는 장애인이 12.89%, 그다음에 전혀 한 달 동안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장애인이 8.8%나 됩니다. 합쳐서 21.7% 정도의 장애인이 한 달에 세 번도 외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집에서 은둔하거나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을까? 이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 또는 수도권에서는 지하철, 또 승용차, 일반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또 휠체어를 타거나 아까 본 것처럼 전체 장애인 중에 절반은 지체 장애인이었는데 이런 휠체어나 이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라는 것이 도입되어 있어서 이런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가 택시 타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콜택시 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는 이게 정해져 있는 대수를 이 장애인들이 불러서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 건데,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약이 어렵기도 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배차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안에서 예산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면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외출을 안 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이제 저상버스도 있고 이런데 왜 이용을 안 하느냐를 살펴보면, 많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불편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그냥 은연중에 눈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 통계 중에 이걸 보면은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장애인들은 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여가 활동보다는 TV를 본다거나 그냥 휴식을 한다거나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정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주저하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현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법령들이 사실 전 국민을 위한 법령이고, 그렇지만 전 국민을 위한 법령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령들을, 대표적인 법령 몇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유형을 1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 혜택을 주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법이 바로 이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또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 중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이 없이도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편의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사회겠죠. 그리고 이런 법령의 제1조를 살펴보면은 다 이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장애인들이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 통합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법령 외에도 실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생애 주기별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도 합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또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금 법률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법령이나 제도가 더 보완돼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더 새로운 법들도 많이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장애인을 보면은 뭐 차별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차별 없어. 나는 되게 공정하고 나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답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보통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왔던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선수가 장애를 극복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장애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싶어서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장애를 극복했다는 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장애를 극복한 게 되면 결국 나는 장애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패럴림픽 선수로 참가를 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극복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또 이런 언론 매체들을 보면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두 팔이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두 손이 절단돼 있는 이런 점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선들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이고 좀 사실은 사회 약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이런 언론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 선수들의 언론이 보도가 될 때도 이런 선수들도, 비장애인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할 때 뭐가 가장 포커스일까요? 이 선수가 얼마나 경기력이 우수한지, 이 선수가 이런 우수한 경기력을 갖기까지 어떠한 훈련을 거쳤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장애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선수들도 스포츠 선수로서 인정을 받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된 이런 경기력을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요, 장애인 스포츠 뉴스가 사회복지 뉴스에, 그러니까 사회면 뉴스에 보도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이런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운동 선수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부 기자가 취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사회가 변화되면서 장애인 스포츠도 스포츠로, 스포츠면 뉴스에 같이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된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과 벽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죽어 있는 문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이 말씀을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눈먼 자, 문둥병자, 다리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우셨고 그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셨고,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던 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실제로 도우셨던 것들이 성경 속의 역사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도 결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과연 내 이웃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웃은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있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은 사실 우리 이웃입니다. 그는 다만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기 때문에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아주 좀 친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이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들을 아주 특별하고 나랑은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랑 조금
조금 다른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특별하고 나랑 구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애인들은 유니크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영어적인 표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니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특별한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유니크라는 단어를 이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이런 개별적인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들은 우리랑 완전히 많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우리랑 같은 이웃이고 우리랑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유니크한 니즈를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긴 했지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선의의 의미로 좀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의미로 장애인을 보면 그런 불쌍한 그런 감정들, 동정의 감정들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쁜 의도가 아닌 것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끌끌 차고 지나간다거나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어부터 장애 아동을 데리고 지나가는 어머님들을 보면 아유 엄마가 고생이 많겠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듣는 사람들의 두 번 죽이는,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불쌍하게 볼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 장애 아동이 있는 엄마가 막 크게 웃으면 자녀가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 엄마가 뭐 행복할 일이 있어서 저렇게 크게 웃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지금 표정들이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창의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아동의 부모들, 장애인의 가족들은 되게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이런 사례도 봤어요. 자기 아이에게 장애인이 지나가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동정이고 우리가 뭐 마치 벌 받아서 그렇게 뭐 나쁜 일을 해서, 정말 심하게 말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조상이 뭐를 해서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장애가 생겼을 뿐이고 나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이 그냥 그들의 삶을 응원해주고 우리 한 명의 이웃으로, 나와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은 두려운 대상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다, 무서워, 나 피할래,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있는다고 나에게도 장애가 생기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보도에 의한 것들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자인 경우는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간혹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폭행하거나 뭐 위험한 사고를 저지르거나 어떤 일들을 일으켰을 때 그런 뉴스들이 되게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서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몰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이 이런 약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그런 언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댓글들도 같이 읽어보면 되게 너무 쉽게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안 되지, 뭐 병원에 그냥 가둬놔, 뭐 아니면 집에만 있게 해, 어떤 복지시설 같은 곳에 집어넣어, 이런 약자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이웃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또는 뭐 오지에 가서 막 선교활동을 하는 거, 뭐 특정 어떤 기념일 같은 날에 기부금을 내는 거, 이거 물론 다 맞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이 마음속에 장애인, 어쩌면 내 이웃, 그런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한 그 모든 이웃들도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 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권리 중요하잖아요. 그냥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은 타지 마, 당신은 안 돼, 그럼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의를 하겠죠. 내가 왜 안 되는데, 나도 이런 권리가 있어. 근데 장애인들은 사실 지금까지 그런 권리 침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가 내 편을 좀 들어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 너무 자주 보지도 못했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스포츠 경기장이고 이 이웃인 우리 팀, 이 장애인을 포함한 이 사회적 약자들까지 다 나랑 같은 팀, 우리 팀 선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팀 선수를 위해서는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또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팀원의 고통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상대 팀에서 우리 팀 선수를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막 이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한테 가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어필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장애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같이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곳을 보시고 이런 사례들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의 불편함을 결국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포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 선수 하나가 지금 되게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많이 지쳐 있고 뭐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너는 그래도 네 역할을 해야 돼. 물론 그 선수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뛰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어요. 근데 막 복잡한 이 버스 안에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오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단을 2칸 올라가면 되지만 저상버스에 잘 대고 또 벌어지면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간격을 잘 맞추고 그 휠체어가 그 저상버스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나 늦었는데 왜 오래 걸려? 왜 이렇게 느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막 복잡한 버스다 보면은 휠체어 한 대가 올라가면 서 있는 사람들 한 2-3명이 서야 할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막 좁아 불편해 왜 나와서 이래 저 사람들 그냥 집에 있지 왜 나와서 그 사람들인들 이유 없이 나갔겠어요? 자기도 분명히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직장에 일을 하러 누군가를 만나러 일이 있으니까 나간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시선들 특히나 그런 말들을 들릴 듯 말 듯이 아니라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시선이 결국 장애인들이 이제 집에 고립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 이렇게 침범해서 나 주차 자리 없고 나 바쁘고 나 집 많으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특히 교통시설들에 있는 대중교통시설에 있는 승강기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그 승강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 탄 사람들은 정말 이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몇 대씩 보내야지 간신히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그냥 편하게 타실 텐데 이 지하철 같은 곳 이용하면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환승을 하지만 이 휠체어 탄 사람들은 어떻게 환승을 해야 될까? 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이동 거리라든가 이동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런 걸 고려한다면 나는 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다른 이런 이동 방법을 이용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거나 유모차가 먼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는 결국은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남의 권리도 중요한 거고 장애인도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런 이웃사랑 실천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만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장애인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울림 스포츠가 있어요. 배드민턴 정말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인데 장애인들과 같이 앉아서 좌식으로 배드민턴을 하기도 하고요. 보치아나 골볼 같은 것은 장애인들만 하는 스포츠 종목인데 비장애인 우리도 안대를 사용을 해서 고글을 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골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휠체어 농구팀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런 농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또 기회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파리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아마도 파리 올림픽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텐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도 꼭 같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럴림픽에도 우리가 응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국가대항 축구 경기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원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패럴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다 보면은 저들도 우리 팀이구나, 나도 저들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날에만, 사실 이번 주가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장애인 이런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도 하고 할 텐데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팀원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